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의 의료건강 전문 방송 메디컬 TV가 준비한 정보플라자 7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만나보시죠. 다양한 칫솔 치약, 구강 상태에 따라 골라 써야 합니다. 한국이 OECD 국가 중 의사 수는 가장 적고 진료 횟수는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궁금한 메디컬 상식에서는 제2의 심장, 발 건강 지키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경찰관 살인 사건으로 조현병의 사회적 낙인이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치과나 약국, 마트 등에 가보면 칫솔과 치약이 많은데요. 소비자들은 대충 이 중 하나를 골라 사용하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종류가 많은 만큼 기능도 각각입니다. 자신의 구강에 맞는 칫솔과 치약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칫솔 치약 종류가 많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구강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충치, 치주염 등이 더욱 심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약을 고를 때에는 맛이나 향보다 치약에 함유된 성분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리니에는 마모가 덜하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인삼산칼슘이나 질산칼륨이 든 치약이 좋습니다. 치석이 심한 사람은 반대로 탄산칼슘이나 이산화규소가 많이 들어간 치약을 써야 합니다. 치은염 등 잇몸병에는 염화나트륨과 초산토코페롤, 피리독신 등이 함유된 치약을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불소가 들어간 치약은 3살부터 써야 하는데 치약을 삼키기 쉬운 2살 이하 아이들은 불소가 없는 구강세정제나 식용치약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이들이 치약을 삼키는 저연령의 아이들은 저불소, 불소 농도가 낮은 치약을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정상 농도의 불소 치약은 이제 아이들이 치약을 삼키지 않을 연령도 되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인의 경우 있어서는 치은염이 있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치아 과민증 같은 시리니 증상이 있으시면 각각의 그 기능성 치약 같은 걸 사용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질과 크기가 제각각인 칫솔은 자신의 어금니의 2개 반을 덮을 정도의 크기여야 입속 구석구석을 닦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칫솔 머리는 너무 크지 않은 것이 좋은데 어금니 안쪽까지 닦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칫솔질이 잘 안 되거나 흡연자인 경우 강한 칫솔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시린 증상이 있거나 치아 마모가 심하다면 부드러운 칫솔물을 권유합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습할 때에는 칫솔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 보관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칫솔질을 한 후 1분 이상 솔 부분을 헹구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세로로 세워 완전히 말려야 세균 번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메디컬 TV 박세미입니다.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자칫 놓치기 쉬운 건강 의료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틈새 소식 만나보시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의사 수는 가장 적고 진료 횟수는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한의사를 포함한 한국의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평균 3.3명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의대 졸업자 수도 인구 10만 명당 7.9명으로 OECD 평균 12.1명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7회나 됐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인 7.4회보다 2.3배나 높은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습니다. 주변에 넘치는 건강 및 의학 정보 중에는 의아하거나 알쏭달쏭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짚는 시간, 궁금한 메디컬 상식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궁금한 메디컬 상식 권현정입니다. 사람은 보통 일생 동안 지구 4바퀴 반을 돌 정도로 발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궁금한 메디컬 상식, 제2의 심장, 발 건강에 대해 알아봅니다. 발목을 살짝 삐거나 발에 통증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보통은 그냥 넘겨버리기 일쑤죠. 그러나 발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오래 서 있거나 걷기, 달렸을 때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었을 때, 또는 갑자기 체중이 증가해 몸의 균형이 깨졌을 때 발바닥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본 적 있으실 텐데요. 바로 발바닥 근육막에 염증이 생겨 압통이 발생하는 족저근막염입니다. 보통 아침에 가장 통증이 심하고 이후 몇 발자국 걸으면 나아지는데요. 그래서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족저근막염은 비교적 간단한 치료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요. 1, 2주 정도 안정을 취하고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체중 부하를 분산시키는 특수 깔창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족저근막염은 발바닥 근막을 늘리는 스트레칭이 큰 도움이 된다는데요. 둔근막대를 발바닥에 두고 선 자세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앞뒤로 굴려주면서 자극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발목 염좌는 발을 잘못 디뎌 삔 경우를 말하는데요. 흔히 운동 중에 많이 발생하죠. 발목 염좌는 비교적 흔하게 발생해 자가 치료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치료 없이 회복 전 또다시 발목을 삐게 되면 인대가 약해지고 헐거워져 발목 불안정증이 발생하는데요. 이럴 땐 최대한 발목 사용을 자제하고 통증, 붓기를 가라앉힌 후 경과를 지켜본 뒤 통증이 지속되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발의 통증 가볍게 넘기지 말고 평소 스트레칭과 족욕 등으로 발의 피로를 잘 풀어주는 것이 발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라는 것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보도된 생생한 보건의료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지난 8일 경북 영양에서 경찰관이 조현병 병력의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대한조현병학회가 이 사건 때문에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확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학회는 대부분의 환자는 온순하며 일부 환자에게서만 급성기에 공격성이 나타난다면서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관심과 재정 확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김잔디 기자가 관련 내용을 기사로 다뤘습니다. 부모님들께 아픈 데는 없느냐고 물으면 10중 8구는 괜찮다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설마 이런 말 믿으시는 건 아니겠죠? 나이 들어 건강에 문제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패 끼칠까봐 괜찮다, 별일 없다며 말문을 닫기 일쑤인데요. 우리의 부모 세대, 희망 없는 세상을 살면서 가진 것 모두 자식들에게 시쳇말로 몰빵한 탓에 노후가 참 외롭고 쓸쓸합니다. 마침 날씨도 더워지는데 그런 부모님 한번 찾아뵙는 건 어떨까요? 정보플라자 7,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만나보셨는데요. 다음 시간 더 새롭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